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는 테스트를 응시를 한 다음에 자신의 결과를 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목록에서 테스트 결과죠. 테스트 결과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목록에서 리절트 있죠. 목록 위쪽에 있는 리절트를 클릭하면 테스트 결과 목록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목록은 자신 로그인한 회원, 그러니까 회원 정보 가다 보면 김상진 이 학생이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죠. 김상진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왔으니까 자신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안 나오죠. 당연히 자기 거만, 자기가 응시했던 시험들만 이렇게 쭉 목록이 나와요. 보면 일본어 과목을 3번을 봤네요 얘가. 그리고 영어 과목에 있는 요 시험을 2번을 봤네요. 이렇게 쭉 나오죠 목록이. 그래서 타이틀을 누르면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확인 페이지로 넘어갔죠. 출제 과목, 출제자, 뭐 제한 시간 나오고요. 자, 보면 정답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그 시험 입력할 때 그 문제 설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있죠? 문제 설명. 그게 보이는 거죠? 아래쪽으로. 녹색으로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음원 듣기, 이렇게 음원 듣기는 이제 뭐 정답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 번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정답 확인은 시험 응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험 기간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아무 때나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오늘이 며칠이냐면 6월 21일이죠. 6월 21일이죠. 6월 22일로 바꿔볼게요. 체크 풀고 저장. 6월이다. 7월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까지 시험 기간이죠. 그죠? 정답. 이게 정답 확인하는 페이지죠? 새로 고치면 안 되겠구나. 마우스를 막아서. 자, 다시. 테스트 결과에서 타이틀 누르면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시험 기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21일까지. 자, 조금 전에는 확인했었죠. 왜 그러냐면 설정에서 날짜가 시험 기간이 제한이 없어서 아무 때나 응시하고 정답 확인하고 할 수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나야 채점이라네. 정답을 확인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누가 미리 봐놓고 아무 때나 그 정답 확인할 수 있으면 미리 먼저 봐놓고 이제 정답을 불어버리는 학생들한테, 그럼 시험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정해진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요 기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20일이라 그랬죠? 20일, 어제 날짜로 이제 시험이 종료되는 걸로 설정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제부로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답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거고요. 뷰를 한번 볼까요? 뷰를. 순위나 점수, 평균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시험들의 평균값, 과목별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분율이죠. 백분율로 일본어를 3번 봤는데 평균을 내는 거죠. 3번의 평균을 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백분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백분율이에요. 점수 그 그래프는. 일본어하고 영어 두 과목에 응시했죠. 여러 번 응시했지만 과목은 두 과목이죠. 그래서 두 과목이 이렇게 평균값을 내서 그래프로 보여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를 보시면 이제 그 채점표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채점표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이제 그 계열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7번 문제는 이런 거였고 6번 문제는 이거였고 1번 문제는 뭐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문제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답안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문제가 세 번이라 세 개가 틀렸네요. 이렇게 틀렸을 경우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점표를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끄고 자 여기에서 그 채점표에서 틀렸어 문제가 틀린 것만 다시 응시를 해보는 복습해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틀린 문제 다시 풀기라고 버튼이 하나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 보면 1번 문제 틀렸고요 4번 문제 틀렸고요 7번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1번 4번 7번 문제만 따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자 새 창으로 열렸죠. 보시면 1번 문제 그죠? 4번 문제 7번 문제 틀린 문제만 나와서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거죠. 4번 2번 이렇게 이제 그 파일을 업로드 받는 형식의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본 페이지는 틀린 문제만을 스스로 풀어보고 복습해보는 페이지로 관리자가 채점을 해주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자체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파일을 입력받는 문제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거죠. 말하기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아니 프로그램이 업로드 파일을 직접 보거나 듣고서 채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표현되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이거 채점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다시 녹음해서 등록해서 해도 주관식 그 다음에 아니 객관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관식 그런 것들만 이렇게 틀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답안 전송 해볼까요? 자 1번 4번은 맞았어. 근데 7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채점을 할 수가 없죠. 파일을 확인해서 들어보고 또는 그냥 눈으로 보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틀린 거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만 또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자, 예, 창을 이제 끄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결과, 테스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테스트 결과, 리절트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